안녕하세요. 야나공방입니다. 파트 2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우리가 파트 1에서 만들어 놓은 편물과 솜과 원단을 가지고 속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편물, 만들어 놓은 편물 3분의 2만 붙여 놓은 편물과 원단, 줄자, 그리고 이 원단에다가 꼽을 히침핀,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 코바늘, 가위, 방울솜. 요만큼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 올려놓기가 뭐해서 요만큼만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을 꿰n 바늘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자를 이용해서 편물의 사이즈를 재봅니다. 31.5 정도가 나오죠. 이 가로 세로 똑같이 31.5가 나와야 본인이 편물을 바르게 뜬 겁니다. 이게 편물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의 솜통을 만드시면 되고,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원이면 원통으로 만들면 됩니다. 편물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면 되고, 이 원단에 필요한 사이즈는 그 만들어 놓은 편물의 길이 31.5 더하기 양쪽 시접선 1cm 1cm, 여유분 3cm 해서 대략 36cm 정도의 원단이 필요합니다. 그 본인이 만약에 40cm 짜리를 떠났다 그러면 45cm 짜리를 준비하면 되겠죠. 만약에 직사각형이면 그 직사각형 길이 더하기 5cm를 해주면 됩니다. 왜 그 여유분이 필요하냐면 이 편물은 솜이 들어가면 얘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천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놓으면 안에서 얘가 땡글땡글 있고 편물은 위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빵한 이 편물의 질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에 솜통이 조금 더 커서 솜을 채워 넣었을 때 편물에 살짝 늘어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대략 3, 4cm 정도의 여유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자, 36cm 짜리 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장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 붙은 거를 사용해서 한쪽 면은 바느질을 안 하고 면제가 되는 그런 요행을 부려보겠습니다. 자, 바느질을 시작할 때는 겉과 겉이 마주 보이게 이렇게 마주 대게 놓고 바느질은 이 원단의 뒷면에다 대고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cm 딱 1cm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 0.7cm여도 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 펜이나 연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로 가이드라인을 그은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이런 원단이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에는 그 아이들 티셔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 5살, 6살 이런 아이들 티셔츠 입다가 버리게 된 거, 그런 게 만약에 이 편물하고 사이즈가 맞으면 그걸 사용해도 되고요. 남편의 와이셔츠 목 부분이 헤어져서 몸은 멀쩡한데 버리게 생겼다, 아니면 작년에 입던 원피스가 안 맞는다, 그런 천을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합성 섬유도 괜찮고요, 면이어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집에 있는 천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바느질을 시작해 볼까요? 원단을 준비해서 이쁘게 놓고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잡고 3바퀴 정도 돌려서 잡아준 다음 바늘을 쏙 빼면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매듭은 꼭 이 방법으로 짓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무 매듭법이나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얘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침핀을 사용합니다.
시침핀은 이렇게 두 장이 한 번에 떠지도록, 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이 시침핀을 꼽을 때는 바느질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의 진행 방향하고 수직이 되게 꼽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 수직이 되게 꼽아줘야 본인의 손도 찔리지 않고 바느질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자, 시침핀을 꼽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아래 위가 다른데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접으로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조금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따로 있으니까 요럴 때는 너무 너무 정확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천을 또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더라 이렇게 믿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늘을 한 번만 딱. 여기서 쓰는 바느질법은 홈질만 쓸 겁니다. 홈질만 하는데 첫 번째 바늘은 한 땀만 뜨고 실을 빼줍니다. 실을 빼고 같은 자리 시작점 매듭 있는 데 와서 한 번 더 떠줍니다. 이 이유는 이제 솜을 넣거나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반드시 여기 그 매듭이 안으로 뽕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떠줍니다. 다음은 홈질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홈질은 바늘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이 간격은 0.3 내지 0.5cm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죠. 지금 제가 한 게 0.3 내지 0.5입니다. 근데 이게 1cm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면 요 사이로 솜이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솜이 못 빠져나올 정도의 간격이 3 내지 5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홈질을 한 다음 바늘의 길이만큼 홈질을 해서, 자, 실이 엉키지 않게 이쁘게 놓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짠 펼쳤습니다. 자, 선을 안 긋고 했더니 삐뚤빼뚤하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사실 퀼트 강사 20년 했는데요. 제가 진짜로 바느질하면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주느라고 스트레스 먹지 말고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해도 솜통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할 때는 바늘을 뺀 다음에는 반만 뒤로 가서 시작을 해요. 왜 반을 뒤로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바늘을 뺀 다음 알려드릴게요. 자, 또 0.3 내지 0.5cm 간격으로 홈질을 합니다. 됐습니다. 바늘은 빼서 제자리 놔주시고, 쭉 잡아당기면 락이 딱 걸려버리죠. 그래서 뒤에가 먼저 해놓은 바느질 자리가 딸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쭉 해주면 됩니다. 이 반 바퀴 돌아가는 예를 안 해주면 여기 끝까지 바느질을 해서 잡아당겨도 여기까지가 당겨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겨지기 때문에 계속 펴느라고 고생을 해요. 그 펴는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반 바퀴만 돌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 반 바퀴 돌아가서 다시 0.3 내지 0.5cm.
자, 삐뚤빼뚤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성격상 삐뚤빼뚤한 거 못 참아 하시는 분은 자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좀 더 반듯한 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솜을 넣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짠. 자, 다음 다시 반바퀴 돌아가서 또 홈질을 쭉쭉 해줘요. 모서리까지 갑니다. 이번 바느질에서 모서리까지 갑니다. 빼기 전에 핀을 빼고 자, 잡아당겼죠? 락 걸린 부분까지만 당겨져요. 그럼 여기만 손으로 쭉 펴서 손다리미질을 해주면 되죠. 코너 돌아가겠습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잡고 주름 잡아서 잡고 자, 코너는 그냥 전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락을 안 걸었더니 여기까지 잡아당겨지죠? 왜 여기서 락을 걸었는지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 다시 할 때는 다시 자 락을 걸겠습니다. 여기서도 락을 한번 걸어주면 이렇게 여기 이 코너까지 당겨지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어요. 자, 바느질 갑니다. 홈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제일 그 기초되는 바느질이 홈질이죠. 심질하고 홈질하고 돌았다 나갔다 하는 바느질법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홈질은 조금 짧게 하는 거고요. 시침질은 널찍널찍하게 해서 아래에 있는 천과 위에 있는 천이 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침질은 본 바느질이 아니고 준비하는 바느질이에요. 자, 다시 홈질. 바늘이 좀 짧으면 대여섯 번 하고 빼고요. 바늘이 좀 길면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짠. 다시 뒤로 가서 바늘 빼고 그 짧은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실 분들은 할 때마다 뒤로 백을 해서 락을 걸 필요는 없어요. 한 10cm, 15cm 정도 진행하신 다음에 한 번씩, 두세 번에 한 번씩만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짧게 제가 락을 걸었죠? 그러면 여기서 락을 걸지 않고 한 번 더 가도 돼요. 이 락 거는 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지 꼭 여기서는 락을 해야 돼, 저기서는 락을 해야 돼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본인이 내킬 때 락을 한 번씩 걸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실이 다 됐어요. 그러면 같은 자리를 한 번, 두 번 떠준 다음에 그냥 잘라도 실이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튼튼하게 박혔어요. 그 다음 실을 바꿔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실에 매듭을 지어주고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핀이 시침핀이 안 꼽혔죠? 시침핀 2개, 3개. 시침핀을 꼽아준 다음에 어디까지 바느질을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반절은 창구멍으로 놔둬야 돼요. 이 창구멍의 역할은 여기 표시한 데에다가 시침핀을 꽂을게요. 창구멍의 역할은 이 속통을 지금 겉이 나오도록 뒤집어 줘야 되는데 이 창구멍으로 뒤집는 역할과 솜이 들어가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은 지금 일단 1차로 창구멍까지만 하겠습니다. 창구멍은 막지 않고 창구멍까지만 바느질 하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땀을 뜬 다음 이렇게 한 땀을 뜬 다음 처음 시작은 한 번이나 두 번을 떠주라고 했죠. 자, 한 번만 더 떠주고 홈질 진행합니다. 0.3 내지 0.5. 바느질 너무 곱게 하지 않아도 손만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이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을 조금 꼬인 거를 풀어놓고 이렇게 한두 번 매만져 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이게 꼬임을 방지하는 요령이에요. 뿅. 근데 혹시 이게 풀리지 않아서 거기에 매듭이 지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먹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안 보여요. 어차피. 그 밖에서 아주 정교하게 안 보이게 어디를 꼬맸는지 모르게 그렇게 꼬매는 바느질법도 있고 이렇게 솜통 같이 안에다가 엉성하게 바느질을 해서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솜통은 그렇게 정교한 바느질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솜통 만드느라고 정교한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부담 없이 아이 옷 가꾸도 만들고 내 원피스 가꾸도 만들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창구멍 막는 데까지 왔습니다. 창구멍 막는 데까지 오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 바느질은 같은 자리를 이렇게 3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되박음질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뒤집을 때 하고 그리고 솜을 넣을 때 여기에 저기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내지 3번을 해서 락을 걸어주면 벌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1.5cm 정도 남기고 실을 그냥 끊어주세요. 원래는 여기 남겨서 나머지로 여기 창구멍을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하다 보면 이 바늘이 걸려서 바늘이 본인 손을 찌르거든요. 이럴 때는 안전하게 아예 끊어서 옆에 내려놓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바느질 완성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삐뚤빼뚤 시접도 안 맞게 했지만 솜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기가 바느질 솜씨가 없는 사람도 금손이 아니어도 속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충 바느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3 내지 5mm를 지켰고 3면 중에 창구멍을 놔두고 나머지는 막았습니다. 자, 뒤집습니다. 창구멍으로 으쌰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해서
모서리 손 넣어서 빼주고, 뾰족하게 뺄 필요 없습니다. 여기 편물에 이 끝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맞출 필요 없어요. 자, 됐고, 됐고, 여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 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시접을 이렇게 접어서 창구멍을 막아줄 거니까 한번 손다리미질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자, 솜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들어진 거하고 편물하고 대보면 확실히 크죠? 이 정도는 커야 편물의 늘어남을 얘가 감당할 수 있어요. 넣고 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솜은 뭐 그냥 안쪽부터 채우면 되지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솜을 자 3분의 1, 3분의 2 정도 넣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냥 이렇게 뜯어서 안에다가 쑥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까지 넣은 다음에 옷을 이렇게 걷어서 옷에 안 묻게 쑥쑥 넣고, 자 3분의 2 정도 넣었습니다. 그 3분의 2는 본인이 원하는 텐션에 여기서 좀 더 넣어야지 하는 데까지입니다. 네, 편물이 등장하겠습니다. 자, 편물에 아까 3분의 2만 막았죠? 여기에다가 뒤로 빼서, 자 여기 모서리가 열려 있죠? 여기도 모서리가 열려 있죠? 요게 만나도록 이렇게 다시 넣어볼게요. 이렇게 세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자, 흔들리네요. 이렇게 쿠션이 벌써 다 된 것 같죠? 너무 이뻐요. 자, 여기 쿠션에 얘를 이렇게 팅팅팅 해봐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쿠션감이 나올 때까지 솜을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먼저 창구멍을 막아주겠습니다. 창구멍을 막을 때는 아까 우리가 여기 손바느질을 한번 살짝, 손 다림질을 한번 살짝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 시접 접고 양쪽 입구에 시접을 접어서 입술을 딱 맞춰준 다음에 또 시침핀이 등장합니다. 시침핀으로 이렇게 꼽아주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옮겨가서 시접을 접고 시접을 접어서 만나게 한 다음 시침핀을 꼽아주세요. 다음 이렇게 넣어서 시접을 만나게 해서 시침핀을 꼽아주세요. 자, 시침핀을 꽂았습니다. 시침핀을 꽂지 않으면 이 솜 때문에 자꾸 벌어져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쓰고 남은 실 준비됐죠? 이게 이 창구멍을 만들 때 여기 바느질선 아까 제가 일부러 엉망으로 했던, 그렇지만 밖을 봤을 때 하나도 표가 나지 않는 요 바느질선처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보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솜 쿠션을 쓰다 보면 자꾸 그 위에서 깔아 뭉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솜이 깔아앉아요. 깔아앉으면 솜을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 쿠션이 너무 푹 꺼지고 나면 그 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풀러서 솜을 더 보충할 수 있게 밖에서 표가 나도록 바느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아까 시작 끝이 여기였죠. 여기에서 같은 자리를 역시 한 번이나 두 번을 더 떠주고,
여기 실밥 올라왔죠. 이게 솜 집어넣느라고 여기 자꾸 시닥거려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자리 2번 내지 3번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2번 한 다음에 여기도 역시 0.3 내지 0.5cm 간격으로 이렇게 2개를 한 번에 찝어서 눈에 확 보이게, 나 여기 바느질 했어, 그래서 핸드메이드야 하는 거를 표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다음 자, 락을 걸어주고. 근데 이거는 뜯을 때 락 걸린 게 조금 성가셔도 바느질 할 때는 락 거는 게 편하니까 락을 걸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색으로 바느질을 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거 만약에 같은 안감하고 같은 실이 없다 하여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이게 창구멍 막은 실이 표가 팍 나면 나중에 뜯을 때 더 쉬워요. 솜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2 입술을 맞잡고 여기 앞쪽과 뒤쪽에 시접을 잘 잡고 홈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 끝은 같은 자리를 2번 홈질, 박음질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뭐 이거 하는데 뭐 정확한 바느질 네임이 필요하겠어요. 일부러 보이게, 실끝이 보이게 그냥 둡니다. 왜냐? 풀을 때 좋거든요. 겉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 다음은 빼뜨기를 마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솜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여기 마커로 여기 사슬코를 찾아서, 이쪽 사슬코를 찾아서 연결을 먼저 해놓고 해주면 조금 편하겠죠? 진행해 볼까요? 빼뜨기로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코 빼뜨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빼서 요거 다음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고, 일반적인 그 빼뜨기 끝내기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가운데다가 넣어서 실을 이렇게 사이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감춰줍니다. 에이코, 힘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자, 여기는 여기 끝에를 이렇게 하나를 살짝 걸어서 이 남은 실을 가지고, 이거 실을 가지고 사슬을 몇 개 떠주세요. 자, 이 쓸데없는 일은 왜 했냐면, 나중에 혹시 풀러서 이 방석처럼 그냥 솜을 빼고 방석으로 쓰고 싶다 할 때는 끄터리를 찾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요 사슬뜨기 한 거를 안으로 살짝 감춰주세요. 요거 찾는 거는 쉽겠죠.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사슬뜨기 한 거를 슬쩍 감추고, 감쪽 같죠? 감쪽 같지만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여기 표가 조금 나는 여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완성했습니다. 솜까지 완벽하게 넣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방석으로 사용하는데 13단까지 뜬 거고요. 실배합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뒷면 이런 실배합을 써도 됩니다. 본인의 취향껏 패키지를 구매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